안녕하세요. 기술 거인 메타,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 얘기인데요. 최근 실적 발표 후의 행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분명 실적 숫자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수수께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타 주가 와 정말 대단했잖아요. 2023년 초에 120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초에는 790달러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뭐 7배 가까이. 네, 정말 엄청난 상승세였죠. 네, 매출 성장도 탄탄했고 또 인공지능, AI 분야 투자나 기회 같은 것도 되게 유망해 보였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주가가 좀 주춤하더니 11월 6일에는 619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5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락, 이걸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경고 신호로 읽어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인 실적은 괜찮았는데 시장 반응은 좀 싸늘했죠.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상황을 좀 하나하나 한꺼풀씩 벗겨보면서 메타의 현재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또 숨어있는 위험 요인은 없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메타 3분기 실적. 정말 그렇게 나빴던 걸까요? 일단 매출부터 보면요. 51억 달러. 이거 시장 예상치가 49억 달러였으니까 이걸 훌쩍 넘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넘었죠.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26%나 증가했어요. 이 정도면 뭐 외형 성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26% 성장률, 이거 정말 인상적인 숫자죠. 특히 메타 같은 큰 규모를 생각하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순이익 발표에서 나왔어요. 순이익. 네, 순이익이 27억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83%나 급감한 걸로 나왔거든요. 83%요? 와. 네, 83% 감소라니. 이 숫자만 딱 보면 투자자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도 하죠. 아니 매출은 26% 늘었는데 순이익이 83%를 급감했다는 건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영업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순이익 급감 뒤에 아주 큰 일회성 요인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는 특정 법안 관련된 세금 비용인데요. 아, 세금이요? 네, 이번 분기에 무려 159억 달러 이상이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이건 뭐 매년 내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번 크게 터진 거죠. 아하, 159억 달러짜리 세금 폭탄. 그랬군요. 그럼 그 일회성 세금 비용을 빼고 보면 실제 메타의 수익성은 어땠다고 봐야 할까요? 조정된 기준으로 보면 좀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이 큰 일회성 세금 비용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주당 순이익, EPS를 계산해 보면 7.25달러가 나옵니다. 7.25달러요? 네, 근데 이게 분석가들 예상치가 6.69달러였거든요. 네. 그거보다 오히려 8% 이상 높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예상보다 더 잘 나온 거네요. 조정 기준으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된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 메타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이익을 낸 겁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고 조정이익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럼 겉으로 발표된 순이익 감소는 일종의 뭐랄까 회계적인 착시 같은 거고 실제 사업 내용은 괜찮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도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시장은 이 조정 실적 호조를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 더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은 이 조정된 실적 호조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메타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또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그 미래의 지출 계획, 여기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아, 지출 계획. 네, 그게 투자자들의 좀 불안감을 자극한 거죠. 지출 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나온 거죠? 혹시 AI 투자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AI 투자가 제일 크죠. 메타는 뭐 계속 얘기해 왔지만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그 기조를 다시 확인했어요. 올해 전체 자본 지출,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 같은 비용이잖아요. 네네. 이 예상치의 하단, 그러니까 최소치를 기존 66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하단만 700억 달러요? 네, 하단만 700억 달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거의 9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와, 700억 달러 이상이라니.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물론 AI가 미래 성장에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저 정도 규모 투자는 아무리 메타라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메타는 돈 들어갈 때가 AI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로 그 메타버스 사업부 리얼리티 랩스가 있죠. 네, 리얼리티 랩스. 이 사업부는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 3분기에만 리얼리티 랩스에서 나온 영업 손실이 44억 달러입니다. 44억 달러 손실이요? 와. 네.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는 돈이 이 사업부에서만 그냥 사라진 셈이에요. 작년 같은 분기랑 비슷한 수준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 랩스라는 계속 돈만 들어가는 사업부가 이미 있는데 AI라는 또 다른 거대한 투자처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요즘 보면 기술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경계심도 있고 또 AI 분야에 약간 거품 아니냐 이런 우려도 슬슬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메타가 지출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린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 관리 모드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겠네요.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비용 부담, 불확실성 이런 게 더 크게 보였던 걸까요? 네,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AI 투자가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의 핵심 사업인 광고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잠재력은 분명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AI 기반 맞춤형 광고는 효율을 높여서 광고주를 더 끌어들일 수 있고 AI 챗봇이나 비서 기능 같은 건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해서 플랫폼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성과가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게 아직은 좀 안개 속이라는 거죠. 리얼리티 랩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메타버스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될 거다. 이런 비전은 멋지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십억 달러 손실만 쌓여가는 상황이니까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분명히 조정 실적은 예상을 웃돌았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 어음 같은 대규모 투자가 오히려 현재 주가를 끌어내리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네, 맞아요. 단기 성과보다는 미래 투자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시장을 더 지배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미래에 거는 베팅 규모가 너무 크고 또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 거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투자자들이 더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메타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이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비싸다고 봐야 할까요? 그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가 한 24배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선행 P라는 게 앞으로 12개월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24배라는 수치는 메타의 지난 5년 평균 P보다는 높습니다. 아, 평균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주가가 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보다는 여전히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비교를 해보면 S&P 500 지수의 평균 선행 PE가 지금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는 시장 평균보다는 약간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셈이죠. 시장 평균보다 약간 높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타의 성장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 프리미엄은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성장률이 26%나 되고 AI라는 성장 엔진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다른 대형 기술주들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 중간 정도.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PE에서 거래되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은 이거보다 좀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메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장률을 감안하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요. 실제로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827.6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현재 주가가 619달러 근처니까 이거보다 35%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목표 주가만 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 상승 여력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하락은 좀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일시적인 조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건가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네, 그렇게 해석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메타 핵심 사업,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츠앱 같은 막대한 사용자 기반, 또 AI 같은 신기술 투자의 장기적인 잠재력, 이런 걸 높이 평가한다면 현재 주가 하락은 분명 좋은 매수 기회로 보일 수 있죠. AI가 광고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어떤 상호작용 방식을 만들어낸다면 지금 투자는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반대 의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기사를 쓴 데이비드 자길스키 같은 분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수는 좀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최근 하락이 박앤셀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했던데요. 그분의 주된 논거는 뭔가요? 그분의 핵심 우려도 역시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막대한 지출입니다. 아, 역시 지출이군요. 네. 메타가 이미 리얼리티 랩스라는 그 표현대로 돈 먹는 하마를 안고 있는데 AI에 또다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AI 잠재력은 인정하는데 그 투자가 언제 어떻게 진짜 수익으로 이어질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리얼리티 랩스처럼 또 하나의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인 셈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비전은 큰데 현실적인 수익화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군요. 게다가 그분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죠. 맞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점인데요. 경기 침체 시기에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허리띠 졸라매는 부분이 바로 광고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타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메타 매출과 이익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런 잠재적인 거시경제 리스크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충분히 싸지 않다. 이게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안전마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던데요. 안전마진,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마진 이건 그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진짜 가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혹시 예상 못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손실 볼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일종의 가격 쿠션 같은 거죠. 아, 가격 쿠션. 네. 자겔스키는 현재 메타 주가, 아까 말한 선행 P 24배가 여전히 과거 평균이나 시장 평균보다 높으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나 AI 투자 실패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즉, 투자자가 좀 안심하고 들어갈 만한 충분한 가격적인 여유,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결국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그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이나 불확실성, 또 외부 환경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현재 가격은 아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신중론이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메타의 이 공격적인 미래 투자가 현명한 베팅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박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가격은 이 불확실성을 감수할 만한 수준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메타를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일 겁니다. 성장 잠재력과 투자 위험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까요?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메타 3분기의 일회성 비용을 빼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핵심 사업인 광고는 여전히 강력하고 AI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이게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막대한 비용 지출, 여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외부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 약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 여러분께서는 이 양면적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단순히 발표된 실적 숫자만으로는 기업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 또 지출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변화하는 거시경제 환경, 이걸 또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정말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메타의 사례는 특히 기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또 그에 따르는 높은 투자 위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투자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메타라는 기업 또 그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히고 혹시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대한 비용 부담, 또 불확실성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메타의 이 담대한, 어쩌면 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베팅, 이것이 과연 5년, 10년 뒤에는 메타의 다음 시대를 정의하는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하락을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진짜 기회였는데 하고 후회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결국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과도한 야망이 부른 값비싼 실패 사례로 남게 될까요? 글쎄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